다음은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는 라이다 센서를 통한 인지를 처리하는 패키지입니다. 노드는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 그리고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라이다 오브젝트 디텍터 노드이고요.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는 라이다 센서에서 값을 읽어오는 노드입니다.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라이다 센서는 라이다 센서로부터 각도별 거리값을 불러옵니다. 라이다의 원리는 추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는 라이다에서 불러온 값을 처리하는 노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라이다 오브젝트 디텍터 노드는 라이다를 통해서 장애물을 감지하는 노드입니다. 장애물 감지 여부에 따라서 불리한 값으로 true 또는 false 값을 모션 플래너 노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드 3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라이다는 우선 송신부에서 빛을 쏴서 물체에 빛이 반사가 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부에서 빛을 쏘고 빛을 받아오는 수신부, 그리고 처리부가 있습니다. 라이다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고, 라이다가 회전을 하면서 계속 각도별 거리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빛을 쏘고 빛이 받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거를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제품은 RP라이다 A1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은 12m 거리까지 읽어올 수 있고, 각도는 360도까지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각도 해상도는 1도마다 각각 거리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60도가 회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각도별 거리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온 결과를 이렇게 가시화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라이다를 중심으로 물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제 180도 기준이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은 이제 0도고요. 이쪽이 90도, 왼쪽이 270도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에서 읽어오는 각도별 거리값을 어디가 180도인지 어디가 90도인지 이런 걸 사전에 알아두면 편할 겁니다. 라이다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일단은 우선 저희가 라이다 노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라이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라이다 연결은 다음과 같이 라이다 본체와 라이다용 케이블, 그리고 이런 쪽보드, 그리고 USB 커넥터, 이렇게 노트북 PC까지 연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다와 같은 경우엔 저희가 2D 라이다를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타트 앵글, 그리고 엔드 앵글, 그리고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그런 각도 범위와 그리고 거리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녹색 범위 안에 있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디텍터 오브젝트 함수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값으로 true, false를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스타트 앵글과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범위가 0도부터 36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60도 360도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하드웨어 자체에서 15cm, 즉 0.15m 미만은 인식할 수 없고, 그리고 12m 이상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전달을 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각도가 170도에서 90도 사이, 그리고 거리가 0.5에서 2m 사이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까와 같은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은 false, 그리고 각도 범위 내에 없는 상황에도 false 출력하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는 true를 출력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 코드 리뷰 및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네이터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창을 키워서 화면을 대략 한 충분히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 정도로 저는 분할을 해줬고요. 모든 쉘창에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는 명령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내에는 우리가 제공한 거는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빌드 인스톨 로그는 이전에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와 인터페이시스 패키지를 빌드하면서 생겨났던 폴더입니다. 아직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는 빌드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스 폴더 내에 라이다 패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라이다 옵스테클 디텍터 노드, 이 세 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이 아키텍처상의 요 세 가지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각종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립이라는 폴더에서 라이다 퍼셉션 펑크 립, 요거의 약자가 LPFL입니다. 요거는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하고 마찬가지로 립 폴더 내에 이런 PYC 파일이 있습니다. 이 PYC 파일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이 PYC 파일에 숨겨진 그런 함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후 영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에서 퍼블리시하는 토픽 이름입니다. 이 라이다 값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도 이후에 다른 노드들에서 서브토픽 네임을 이걸로 설정을 해주면 라이다 값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장치 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이다 포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라이다 포트는 라이다를 USB 포트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해당하는 이 라이다 장치 번호를 우리가 이런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코드들은 라이다 센서 데이터 퍼블리셔라는 클래스 내 여러가지 필요한 코드 라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사항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잠깐 여기 있는 이 레이저 스캔 메시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 토픽 메시지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시스 패키지 안에 메시지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습니다. 예로 레인인포와 같은 경우 차선의 기울기와 차선 중앙의 타겟 포인트를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만들었었습니다. 라이다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라이다와 같은 경우도 메시지 레이저 스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저 스캔과 같은 경우에는 센서 메시지 스tat MSG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 패키지를 다시 한번 리캡하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에 레인 인포 익스트랙터 노드 한번 보시면 인터페이시스 패키지 .msg 여기에 레인 인포라고 임포트를 해줘서 이렇게 레인 자체 레인 인포를 받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퍼블리시를 해줬었습니다.
라이다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시스 패키지를 활용을 하지 않고 센서 메시지스라는 부분을 활용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따로 인터페이시스 패키지라는 것을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 라이다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범용 센서입니다. 다만 이 레인 인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겁니다. 라이다는 범용 센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인터페이시스 패키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사전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온 거고요. 레이저 스캔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거는 인터페이스 패키지에 그러면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러오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레이저 스캔 안에는 우선 헤더가 있고요. 헤더가 보시면은 이제 타임스탬프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아이디, 레이저 프레임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RBG에서 요 레이저 프레임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줘야 우리가 선택한 그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360도 각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360도를 이제 라디안 값으로 반환하면 2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앵글 미는 0, 그리고 앵글 맥스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다는 분해능이 1도 각도마다 한 번씩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 인크리먼트가 해당하는 분해능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파이 라디안 나누기 36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번 센싱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싱을 할 때마다 타임 인크리먼트인데 요거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따로 뭐 설정을 좀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0.1로 우선 설정을 해줬습니다. 따로 신경 쓸 내용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인지 민과 레인지 맥스 요게 있는데 요거는 거리 값입니다. 우리 라이다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 값은 센서 하드웨어 특성상 15cm부터 12m까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15cm보다 더 작은 거리에 있는 물체는 라이다가 감지하지 못하고요. 12m보다 더 큰 거리 값에 있는 물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라이다가 근데 6m가 넘어가면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인지스, 요거는 이제 거리값들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 레인지스의 초기값은 이제 요게 무한이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인피니트의 약자고, 그리고 이 인피니트 값에다가 이제 곱셈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곱셈을 하면 이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들이 같은 값으로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앵글 맥스와 앵글 민 나누기 앵글 인크리먼트, 요거 위에 거 계산을 쭉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36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INF 값이 360개 나열된 리스트가 됩니다. 인텐시티, 요거는 이제 라이다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요것도 0.0 자체가 360개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스트가 길이가 360개인 리스트가 2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리스트 인덱스는 0번 인덱스부터 359번 인덱스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인덱스 값은 해당한 라이다가 회전하면서 읽어온 값에다가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이다가 직접 센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이 부분에서 값들을 이제 센싱을 해서 오는데요. 센싱을 해서 온 센서 값들을 여기에서 이 포문을 돌면서 쭉 추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인지스, 여기가 INF 값으로 360개가 채워진 건데, 여기서 해당하는 값을, 불러온 값을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텐시티 값도 여기서 읽어온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못 읽어온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그대로 INF나 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레인지스 값들을 이제 메시지 타입에다가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이 와닿지 않으셔도 그게 관계는 없습니다. 우선은 요 노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실행을 하려면 라이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라이다 연결하는 모습은 이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의 카메라 노드를 실행시켜서 웹캠을 실행시켜서 라이다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포트가 생성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터미널 창으로 들어왔어요. 로스트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솔싱을 해줍니다. source -opt 로스 험블 셋업.bash 해주고요. 다른 창들에도 우선 이 명령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대로 한번 진행을 요것도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른 실창에 전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ls div 복습할 카메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별 이렇게 하면 현재 저는 내장 카메라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웹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을 연결하였고요. 웹캠을 연결한 채로 다시 한번 ls div 비디오 별 입력을 해주면 웹캠 장치가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캠펍 노드를 실행하기 앞서서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를 실행하기 앞서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웹캠 장치 번호도 새롭게 2번과 3번이 나타났죠. 그 중에 2번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면 여기 변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블리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1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에 탭 2번 누르면 노드 리스트가 뜨고요.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웹캠이 이제 퍼블리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렇게 USB 허브와 라이다 장치가 있습니다. 요 라이다 장치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장치는요, 여기 있는 div tty usb 0 요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쉘창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div tty usb 별 하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다를 연결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는 이쪽 우측에 있는 이 라이다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USB 포트를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 꽂으면 라이다가 곧바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소 좀 소음이 있는 걸,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LSDIV, TTY USB 별 눌러서 확인해 보면 라이다 장치가 인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0번이 아니라 뭐 다른 뭐 기존의 번호가 여기서 나오고 뭐 여기서 USB 0번이 있다가 라이다를 연결하니까 1번이 나왔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그걸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다가 뭔지는 연결하기 전후 l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라이다 센서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냥 영상을 시청하고 나중에 현장에 오셔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라이다를 퍼블리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치가 확인이 되었고 여기 있는 USB 0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므로 네, 일치함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라이다를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다를 퍼블리시 하기 위해서 로스트 런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였죠. 네, 요거를 이제 퍼블리시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주면은 네, 이게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원래 되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여기 자동 완성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를 우리가 아직 빌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연결하는 거는 보여줬으니까 이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는 잠깐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콜콘 빌드 대시 심링크 인스톨, 그 다음에 라이다 패키지까지 이제 빌드를 해줄 텐데요. 기존에 우리는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패키지 요거 두 개를 빌드했었죠. 요번에는 요것도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빌드하기보다는 우선 다 한번 해줄게요.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링크 인스톨, 심링크 인스톨이 아니죠. 네, 앞에 입력을 했고 패키지스 셀렉트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 그리고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패키지, 이렇게 3개 패키지를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가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 빌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키지 셀렉트를 해가지고 패키지를 빌드할 때 내가 패키지를 지금 3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2개만 피니시도 됐다. 요거 문구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가 피니시 됐다는 문구가 떠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라이다 패키지가 빌드가 됐고요. 이 빌드한 것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빌드를 하고 나면은 로컬 셋업.bash를 소싱 해줘야 됩니다. 소스 인스톨 로컬 셋업.bash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네, 그대로 다른 쉘 창에도 전부 다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다 정보를 퍼블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런 라이다 하고 탭 누르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죠. 빌드를 해서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드하고 로컬 셋업.bash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2번 눌러보겠습니다. 탭키를 2번 누르면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 안에 노드 3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중에서는 라이다 펍 노드 요거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모드 네임이 좀 길어서 좀 줄인 내용입니다. 라이다 펍 노드 실행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몇 개를 매저 했는지 뭐 이렇게 프린트 문이 쭉 뜨고요. 퍼블리싱 라이다 로우 이렇게 뜹니다. 이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면 RBG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BG 2 네, 다른 쉘창에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 스캔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 탭을 확장을 해서 토픽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다 로우가 이렇게 뜨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픽스드 프레임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서 레이저 프레임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이 좀 작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하면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그리드상에 이제 라이다가 센싱한 정보들이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점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이즈 요거를 지금 0.01로 되어 있는데 5배 정도 늘려서 0.05로 하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 보이죠. 그래서 라이다가 여기 정중앙에 지금 라이다가 위치해 있고, 라이다가 뱅글뱅글 돌면서 빛을 쏴서 반사된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어느 각도에 어느 거리에 물체가 있는지를 지금 다 탐지해서 그림으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캠펌 노드를 실행해서 라이다 위치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알비즈 요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원 카메라 퍼블리셔 노드,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 요거 실행을 해서 웹캠 화면 띄웠고요. 라이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이다가 보시면은 알비즈도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라이다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요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면 요 부근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잘 보이시죠? 네, 요 부근에 보이고요. 이렇게 라이다를 좀 들어서 여기 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를 들어서 벽을 보면 네, 화면에 이렇게 벽이 잘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라이다가 센싱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알비즈 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네, 캠펌 노드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캠펌 노드는 꺼주고요. 그래서 라이다 센싱하는 정보를 알비즈 상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까지 실행을 했고요. 이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연결도 잠깐 해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연결은 현재 해제를 했습니다. ls div dty usb 별 누르면 라이다 지금 해제한 겁니다. 이제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필요한 거 패키지 불러오고요. 그리고 라이다 퍼셉션 펑크 여기서 lpfl 불러옵니다. 여기서 어떤 함수를 쓸지는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세팅 부분 서브 토픽 네임입니다. 여기서 라이다 로우라는 토픽을 subscribe를 하게 됩니다.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에서 pub 토픽 네임과 동일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블리시할 토픽 네임은 라이다 프로세스드라는 토픽 네임이 프로세싱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드는 기능이 라이다 값을 이제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받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라이다 정보를 라이다 컬백, 라이다 정보가 들어오면 라이다 데이터가 수신할 때마다 호출되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 라이다 데이터를 좀 전처리를 해줘서 다시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하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개 과정이 있는데요. 로테이트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플립 라이다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함수는 설명을 지금 드리기보다는 직접 실행을 하면서 이 두 개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함수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바로 실행을 하면서 이 두 개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두 개 함수를 둘 다 실행을 한번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되면 들어온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다시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들어온 메시지를 다시 퍼블리시하게 되므로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라이다 연결을 해주고요. 라이다 연결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 라이다 장치 인식이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다 퍼세션 패키지에 라이다 펍 노드를 실행을 해서 이 아키텍처 상의 첫 번째 노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노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런 에러가 떠서 잠깐 중지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도 이런 에러가 뜨면은 여러분들 라이다를 장치를 요거를 노드를 끄고 제거를 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요. 노드를 끄고 장치를 제거를 했다가 다시 없다는 거 확인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대회를 하기 전에 이 라이다 장치 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 실행을 했습니다.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2 런 라이다 퍼세션 패키지에 라이다 탭을 두 번 일단 눌러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가 이렇게 실행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드 보시면 이렇게 뭐 이 라이다 로우 콜백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 퍼블리시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로거를 찍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가 이제 지금 이 쉘창에 지금 뜨고 있다는 거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이 라이다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가 실행되면서 들어온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퍼블리시 하니까 변하는 게 없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즈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B즈 2 여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를 눌러서 레이저 스캔 OK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토픽 요거 라이다 로우랑 라이다 프로세스드 두 개가 나오죠. 라이다 로우가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라이다 로우를 퍼블리시 하고요.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에서는 라이다 프로세스드를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두 개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로우 먼저 보시면 이거 0. 요거 우선 위에 거 요거 반드시 레이저 프레임 요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요게 레이저 프레임이 뭐냐면 여기서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입니다.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에서 요 헤더 구성할 때 프레임 아이디 요거 레이저 프레임으로 레이저 언더바 프레임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여기 화면에 점들이 뜨게 됩니다. 0.05로 확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라이다 프로세스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을 때 지금 뒤집혔네요. 네, 변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왜 뒤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장을 안 했군요. 네. 요거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주석을 처리를 했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안 해서 여기 동그라미가 뜬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노드를 요 저장을 하기 전에 실행했던 노드만 꺼주고 컨트롤 C를 눌러서 껐습니다. 다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로우, 라이다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라이다 프로세스들을 눌러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함수를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로테이트 라이다 데이터 요거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컨트롤 S 눌러주도록 하고요. 요게 지금 오프셋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0으로 설정되면은 우선 요것도 0으로 설정하면 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장을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RBG를 통해서 라이다 로우 데이터와 라이다 프로세스드 데이터 비교하면 또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다시 노드를 꺼주고요. 여기서 요거를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오프셋을 주고 저장을 한번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값을 두 개를 비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프로세스드 그리고 라이다 로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살짝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점들 요 집합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요 점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여기 이동해서 이 위치에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프로세스드 보시면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점들이 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5도 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후로 몇 번 더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들도 한번 좀 보시면 이 점도 시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프로세스드가 시계 방향으로, 로우는 여기 있지만 라이다 프로세스드는 시계 방향으로 15도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테이트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셋 주는 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 전체 데이터를 회전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0도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라이다를 차량의 고정함에 따라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앞쪽을 바라보는 게 이제 0도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고정하니까 앞쪽을 바라보는 게 15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면은 좀 계산을 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이게 0점 조절을 위해서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주석 해제하고 위에 거는 다시 오프셋을 이제 0으로 주면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0으로 준 채로 주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밑에 거 플립 라이다 데이터 요거 한번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꺼주고 다시 재실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다 프로세스드와 라이다 로우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뭔가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한번 전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뒤집히는 효과인데요. 여기 있는 요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플립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센서 데이터 전체를 뒤집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한번 넣어서 한번 그 벽 쪽으로 센서 데이터를 들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이렇게 벽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라이다 프로세스드 상황이고요. 라이다 로우를 한번 보시면 서로 이렇게 뒤집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지금 라이다 환경을 세팅을 해줬고요. 요거 0.1로 좀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라이다 프로세스드와 라이다 로우를 비교를 해보면 요게 요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한 칸 정도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라이다 데이터들이 센싱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이 축을 기준으로 뒤집으면 여기 한 칸 정도 떨어진 데이터들이 이쪽 반대쪽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립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봇 앵글을 기준으로 뒤집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90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BG를 통해서 먼저 좀 예상되는 그 결론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약간 요 마우스 포인터가 따라가는 요 축을 기준으로 뒤집혔었습니다. 그렇죠? 요 축을 기준으로 뒤집혔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로 축을 기준으로 뒤집힐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있는 요 선을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다 로우가 그죠? 라이다 로우가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선이 아마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한번 90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노드를 꺼주고 다시 재실행 해준 다음에 비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다 로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라이다 프로세스드로 바꾸면 네, 요 축을 기준으로 뒤집혔죠. 그래서 뭐 45도 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0, 90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축을 기준으로 라이다 데이터 전체를 이제 뒤집고 싶을 때는 이제 해당하는 요 플립 라이다 데이터 함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테이트 라이다 데이터와 플립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요거 이외에 추가로 뭐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더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0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고 저장하고 다음 노드 설명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0으로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효과가 없고 밑에 있는 거는 축을 0으로 기준으로 뒤집어서 지금 퍼블리시가 되는 거를 디폴트로 해서 아마 드렸을 겁니다. 요거 왜 뒤집히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힌 걸로 저희가 디폴트로 해서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옵스테클 디텍터 노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다 프로세스드 그리고 라이다 옵스테클 인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네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노드에서 라이다 프로세스드를 퍼블리시를 했었죠. 옵스테클 디텍터에서는 라이다 프로세스드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라이다 옵스테클 인포를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옵스테클 인포는 뭐 모션 플래너 노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true false 불리한 밸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밑에 코드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디텍션 체커라는 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기를 위해서 자동 줄바꿈 눌러주고요. 네. 여기서 consecutive count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 파라미터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가 뭔지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요거 숫자를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장애물을 있는지를 감지를 할 때 라이다 빛이 좀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센서 오류가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데 장애물이 있다라고 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5번 이상 감지를 해야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요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10으로 바꾸면 연속적으로 10번, 뭐 100으로 바꾸면 연속적으로 100개의 같은 값이 나와야지 값이 이제 false에서 true로 토글되거나 뭐 true에서 false로 토글되거나 그래서 이런 센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 오작동을 방지한다기보다 센서가 오작동 되었을 때 에러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가 이제 라이다 프로세스드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컬백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면 디텍트 오브젝트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편하게 디텍티드라는 것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true false 값이고요. 라이다 데이터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true, 장애물을 감지하지 않으면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예제를 얘기할 때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 요거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0도 그리고 190도 0.5m, 2m 사이에 여기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true, false로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기로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방금 전 여기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0부터 190까지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170 그리고 190 이렇게 앵글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레인지 민 0.5부터 2m까지 였나요? 네. 0.5m부터 2m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디텍트를 하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값이 여기 있는 4개 값이 여기 나타난 이 4개 값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개 값이 지금 스타트 앵글 그리고 엔드 앵글, 레인지 빈, 레인지 맥스 요 4개 값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레인지스는 거리 값들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 요 메시지 해서 라이다 프로세스드에서 처리가 돼서 뭐 뒤집고 막 돌리고 했었던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 함수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4개 값을 넣어준 겁니다. 네, 센서 값 입력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예시 2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번을 먼저 보면 스타트 앵글 0도, 엔드 앵글 30도로 설정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각도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180부터 190까지로 하면 여기까지가 포함이 된다. 예시 2번과 3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거리 범위 지정. 거리 범위 지정은 레인지 민보다 크거나 같고 레인지 맥스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 값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레인지 민과 레인지 맥스 그죠? 여기서 0.5부터 2m 요거 레인지 민 0.5 레인지 맥스 2 요거 지정을 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범위 및 거리 범위를 둘 다 만족하는 범위에 대해서 라이다 센서 값이 존재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예시 1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라이다 센서 값이 355도, 356도, 357도, 358도, 359도 그리고 다시 0도부터 이렇게 또 센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 값이 애매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스타트 앵글을 355도 그리고 엔드 앵글을 4도로 설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355부터 4도까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4도부터 355도까지로 이렇게 바꿔놓는다라고 하면 4, 5, 6, 7, 8, 9, 10, 11, 12 쭉 가다가 뭐 180, 190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353, 354, 355까지 네, 굉장히 많은 값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 했을 때 스타트 앵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크면은 이렇게 0도 부분을 이렇게 지나는 이 부분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디텍터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170부터 190 사이에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체킹을 해서 true, false로 detected를 반환이 되고요. 이 detected는 이제 check consecutive detections 해가지고 위에서 지정했던 몇 번 연속으로 감지할 것인지 요거를 처리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5번 연속으로 감지가 되면은 detected가 true면은 요게 true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false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5번 연속으로 false가 되면은 그때 바뀝니다. 또 false였다가 5번 연속으로 true가 detected가 되면은 detection result가 또 토글이 되고요. 네,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detection result를 불리언 값이니까 요거를 불리언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퍼블리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네이터 창에 새로운 창에 지금 라이다는 계속 노드가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RBG 상에서도 계속 뭔가 값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결국에는 이 아키텍처 상에서 앞에 노드 2개는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RBG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죠. 요거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드. rust run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의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리스트 뜨고요. 라이다 옵스테클 디텍터 노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펄스 값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펄스 값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요 RBG상 요거 한번 띄워서 트루 값이 나타나도록 제가 한번 손짓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BG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값이 펄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170도부터 190도 사이 값은 지금 여기 이쪽 부분입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는 여기가 지금 라이다 원점이고요. 축소를 해보면 이쪽 라인이 이제 180도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70도부터 190도 사이, 그리고 한 칸이 1m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 칸부터 두 칸까지 값이 이제 170부터 190 사이가 센싱이 되면 트루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트루 값으로 한번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트루로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트루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없어지면 펄스가 되고요. 다시 50cm 부분을 딱 넘어서면 트루가 됩니다.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손을 치우면 펄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감지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디텍티드가 몇 번 연속으로 나와야지 디텍션 리절트가 토글 되는지를 위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요거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프린트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텍션 리절트만 콘솔 창에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트루 펄스 값이 디텍티드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디텍티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디텍티드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서 요거 디텍티드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한 번씩 센싱을 하는 트루 펄스 값이고, 요거는 5번 연속으로 감지를 해야 토글이 되는 값입니다. 라이더 옵스테클 디텍티드,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주면은 그러면은 디텍티드 펄스 나오고요. 라이더 옵스테클 디텍티드는 펄스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장애물을 한번 갖다 놓고 디텍티드 뭐가 이게 바뀌겠죠. 바뀐 상황에서 이제 코드를 중단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그래서 바뀌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기록을 한번 보면은 계속 이제 디텍티드가 펄스로 나오다가 한번 디텍티드가 트루가 됐습니다. 트루가 됐는데 라이더 옵스티클 디텍티드는 펄스죠. 트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트루가 되는 순간에 라이더 옵스티클 디텍티드가 트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 연속으로 트루가 되어야지 펄스에서 트루로 바뀐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디텍티드가 이제 다시 펄스가 됩니다. 펄스가 되고요. 펄스. 이제서야 이제 다시 펄스로 바뀌거든요. 보시면은 디텍티드는 펄스가 되지만 라이더 옵스테클 디텍티드는 계속 트루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또 5번 연속으로 펄스가 나와야지 이게 트루에서 펄스로 다시 변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의 오류를 우리가 좀 센서의 오류에 따른 자동차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이다 퍼블리셔 노드, 라이다 프로세서 노드, 라이다 오브젝트 디텍터 노드 3가지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라이다의 기본적으로 각도별 거리값을 읽어오고 그것을 플립 또는 로테이트 2가지로 처리를 해서 원하는 좀 센서 처리가 좀 편하게 좀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값을 그대로 넘겨서 라이다 오브젝트 디텍터 노드에 관심 있는 영역에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센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번 연속으로 감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 펄스 값이 이제 모션 플래너 노드로 들어가서 여기 트루 펄스 값을 참고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다 퍼셉션 패키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